안녕하십니까, 박옥순입니다. 저는 해운대 부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옥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8장 호흡생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짧기는 한데 제가 임상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하면서 두 개로 나눠서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심장 기억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구조와 모양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죠. 안정막 정의에서 나 들어갈래 하면서 탈분국 되었다가 그러면 나갈래 하자마자 바로 칼슘이 쫙 나도 들어갈래 하면서 쫙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칼륨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이제 나중에 쭉 그러면 나갈래 하면서 떨어지면서 재분국 다시 맞춰주도록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경과 근육의 차이가 있댔죠. 나 들어갈래, 크라면 나갈래, 탈분국, 재분국 되다가 해야 되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심장은 특이하게 칼슘이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이 불응기가 길어지니까 심장은 쿵짝쿵짝 강축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심장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항부정맥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이 전해질과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심전도 중요하겠죠. P는 심방의 탈분국, QRS는 심실의 탈분국, T는 심실의 재분국. 그래서 P, QRS, T 이렇게 심전도가 있다면 P는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QRST, 심실의 탈분급, 심실의 재분급.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모양이 바뀐다든지 ST가 올라간다든지 QRS 모양이 바뀌고 T가 인벌전 되어 있다 이러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죠. 그리고 리듬을 보시면 이게 심방과 심실은 전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뭔가 리듬이 안 맞죠. T는 계속 있는데 Q가 하나만 있다고 하면 심방세동이라는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QRST만 계속 있다고 하면 이거는 심실세동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방의 탈분급, 심실의 탈분급, 심실의 재분급만 알고 있으면 이 변화가 생긴다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허혈성은 T파 변한다, 손상은 ST 분절, QRS 변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관상동맥, 심장을 메고 살리는 동맥은 RAD, RCA, 설컴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물론 마지날이랑 PD라든가 이런 서브 디비전들은 한번 나중에 그쪽 파트 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전도의 각 리드에서 ST가 변한다면 대충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으며 어떤 베슬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심장 순환들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혈압제일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동맥의 최소 있다고 해도 이게 80 정도로 기본적인 거는 동맥은 텐션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120에 80이 혈압이고 꽉 압력을 줘서 커프를 감고 나면 피가 하나도 통하지 않다가 서서히 풀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그 소리. 이 코르티코폼이 들리는 게 시스톨릭. 쭉 조금씩 축축축축 들리다가 마지막에 다 열리고 나면 안 들리겠죠. 그게 다이스톨릭, 확장기 혈압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드디어 호흡 생리를 합니다. 사실 흉부외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난 심장과 이번 호흡이 저한테는 메인이죠. 그래서 양은 좀 작지만 임상적인 아주 키포인트 되는 내용들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호흡기는 이게 폐라고 하면 되게 막 어려울 것 같지만 잘라보면요. 동맥, 정맥, 그 다음에 숨쉬는 기관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 마치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펌프라고 한다면 그 피를 쏴줘야 되는 펌프라고 한다면 폐는 에어필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폐기 요즘에 뭐 유행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폐가 섬유화가 됐을 때 에크모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심폐기입니다. 심폐기. 사람의 심장과 폐가 기능을 잘 못할 수 없기 때문에 포터블러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심장 수술하면 체외 순환기를 갖다가 그거를 뭐 쉽게 간단하게 해놓은 걸 에크모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심장은 펌프, 폐는 에어필터. 오늘은 에어필터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호흡이 두 종류가 있어요. 외부 호흡과 내부 호흡이 있는데
외부 호흡은 허파에서 바깥 공기와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얘기고, 내부 호흡은 조직 호흡이라고 해서 우리 조직이 산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게 내부 호흡입니다. 외부 호흡은 폐포에서 외부에서 산소를 들고 와서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거. 내부 호흡은 조직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거.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놨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호흡의 기능은 당연히 가스 교환이 1번이죠. 그리고 이제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요. 폐하도 조절하고 호흡하면서 CO2하고 관련된 그래서 우리 산 연기도 조절하는 역할. 그래서 항상성 유지. 방어 메커니즘에는 기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면서 이제 뱉어내는 거, 가래를 뱉어내고 하는 거를 이제 방어라고 할 수 있고, 발성.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발성. 냄새 맡는 것도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문제들이죠. 이런 거는 시험에 내면 안 되겠죠. 그죠? 뭐 문제 내긴 좋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 있으니까 한 개 바꿔갖고 틀린 걸 고르시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쭉 읽어보면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호흡 기능의 해부학적 모양에 봤을 때 기관 용골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는데 여기 이제 뒤집어진 이 벤치 모양 맞네요. 벤치 모양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임상적으로 의미가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카리나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노래하는 나무처럼 되어 있다. 혈관은 동맥, 정맥 그리고 공기 들어가는 길로 구성되어 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기관입니다. 요거를 기관이라고 하고 요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를 이제 기관지라고 갈라지는 걸 기관지라고 하고 기관에서 기관지로 갈라지는 이 지점을 카리나라고 하죠. 기관 연골. 근데 이걸 잘라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쪽은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카틀리지라고 하죠. 연골이 싹 싸고 있고 뒤쪽은 카틀리지가 없어요. 근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 왜? 앞에는 카틀리지가 되게 그럼 쌀려면 딱 돌아서 이렇게 싸면 되는데 왜 뒤에는 비어 있을까요? 실제로 이 기관지 뒤쪽에 뭐가 지나가느냐? 식도가 지나가요. 식도가. 만약에 이게 카틀리지로 다 덮여 있었다면 음식이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뒤쪽에는 소프트한 티슈인 에스파거스라고 하는 식도가 있기 때문에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쪽만 이렇게 카틀리지로 쌓여 있습니다. 아마 그 순대 같은 거 드셔보시면은 그 내장 같은 거에 좀 심하나? 넘어갈게요. 그게 기관입니다. 기관, 가리나 기관지. 이게 임상적으로 좀 중요해서 사진 하나 넣어놨는데 보시면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이게 기관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카리나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봐야 됩니다. 옆에 점 찍어놨죠. 이렇게 기관, 기관지. 이 지역이 뭐다? 카리나. 근데 보면은 이렇게 이게 기도 삭관을 한 겁니다. 인투베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 가다가 말았어요. 이건 너무 높다. 높은 위치에 유치되어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밀어 넣으세요. 이거 조금 더 내려야 된다는 거죠. 조금 깊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 카리나라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린 겁니다. 임상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각종 시술에 하는 랜드마크라고 해야 되나? 그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걸 보시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문들 보세요. 기도 삭관대 있는 게 오른쪽으로 뭐 많이 들어갔네, 그죠? 왼쪽 요렇게 보시면 갈라지는 부분. 여기 점 찍어놨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 카리나고 기관지인데 기도 삭관했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좀 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조금 빼주면 된다. 이게 이제 아주 좋은 정상 위치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내려오다가 오른쪽, 왼쪽 카리나가 있는데 카리나에서 위에서 2에서 5cm. 2에서 5cm란 말은 사람마다 다르죠. 빼짝 뭐 이러고 작은 사람은 한 2cm만 봐야 될 거고 덩치가 크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한 6cm까지 봐도 정상적인 유치가 된다. 자기가 스스로 호흡을 못할 때 이걸 유치를 해야 기계 호흡을 오른쪽, 왼쪽 기관지로 통해서 폐로 잘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카리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면 기도와 구조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앞에서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공기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기관에서부터 이 어떤 세포들이 그
혈액에다가 산소를 막 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적정 깊이까지 들어가야, 호흡 세기관지까지 들어가야 가스 교환을 한다. 그래서 공기 가는 길을 전도라고 하고 가스가 교환되는 것을 호흡 영역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respiratory bronchiole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호흡 세고 기관지까지 정도는 돼야 호흡, 소위 말하는 폐호흡이죠. 흡하고 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을 내보내는 그런 호흡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COPD랑 아주 심각한 그 호흡기 질환이 많이 있는데, 뭐 천식, 기관지 확장증, 만성기 이런 거 싹 다 COPD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쪽에 소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그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은 아마 그 병리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혈관이 늘어나고 염증 물질이 나오고 뭐 백혈구가 들어와서 싸움이 나고 히스타민, 뭐 프로스타글란딘 여러 가지 염증 물질 보채 뭐 관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떡이 되는 거죠.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호흡이라는 거는 공기가 들어와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죠. 염증만 있으면. 그래서 보통은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을 갖다가 COPD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치료 방법은 원인 물질, 원인을 제거해주고 뭐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 항염증 반응하는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질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당연히 호흡 들어가는 게 방해가 돼서 불편하겠죠. 요거는 이제 흡합 관리 자체가 망가진 거죠.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어서 안에 표면적대로 산소가 와서 확산에 의해 갖고 기체를 교환하는데 이게 퉁쳐갖고는 뭐 몇 개가 통치는 거죠. CT 찍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종 같은 게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가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병리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이제 폐의 구조가 있는데요. 요거는 뒤쪽에 그림에서 잘 보면 되는데, 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꼭 그 슈퍼마켓 혹은 백화점에 포도송이 있죠, 포도송이. 포도송이를 랩으로 씌워놓은 것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송이 폐실지를 싸고 있는 막, 이놈의 막을 우리가 이제 비세랄 플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장 쪽 가슴막이라고 하고, 이놈이 어디에 있느냐? 흉곽에 탁 들어있죠. 그래서 그 공간이 있어요. 원래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끌미끌하게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 쪽에 있는데도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파레탈 플로라라고 해서 벽 쪽 가슴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폐는 오른쪽은 오른쪽 상중하, 왼쪽은 상하, 왼쪽 두 개 상하, 광어 눈은 왼쪽, 도다리 눈은 오른쪽 이런 것처럼 폐도 오른쪽은 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옆 하옆, 왼쪽은 왼쪽 두 개, 상옆 하옆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져 갖고 세그멘트라고 이렇게 해서 10개, 왼쪽, 뭐 오른쪽 이렇게 해서 한 10개, 8개에서 10개 이렇게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옆을 뗄 수도 있고 이 세그멘트를 뗄 수도 있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장 커파가 구조가 되어 있고 박스 3에 그렇게 친절하게 넣어놨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보시면 이제 막을 보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 폐를 직접 싸고 있는 막, 이게 뭐다? 비세랄 플로라. 내장막. 이 벽 쪽에 보이죠? 이게 흉벽 안쪽입니다. 카메라로 비춰서 흉벽 안쪽. 이것도 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막은 뭐다? 파리에탈 플로라. 이게 지금 기흉입니다. 기흉. 이 공기 주머니 같은 게 터져가고 포도를 싸고 있는 랩이 터지니까 공기가 셀까요? 그러니까 폐가 짜부러 들고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이 넓은 공간에 폐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짜부러 들어있는, 쭈그러 들어있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공기는 계속 새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심장이라는 놈을 밀게 되겠죠.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긴장성 기흉, 텐션 뉴모소락스가 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뭐 폐암 수술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은 아니고요. 이렇게 구멍을 내서 폐암이 생겼을 때 잘라낸 겁니다. 여기 폐암 덩어리고요. 이렇게 클립 물리고 자르죠. 클립 물려서 잘려있는 거 클립 물려서 자르고. 자르는 건 뭐 뻔하다고 했습니다. 상엽, 중엽, 하엽에 있는 건 뭐다? 피가 가는 거 동맥 자르면 되고 상엽으로 가는, 만약에 상엽을 자른다면 상엽으로 가는 동맥 자르고 상엽에서 돌아오는 정맥 자르고 상엽으로 가는 기관지 자르고
떼내면 허파는 분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 해부학적 모습 보시라고 넣는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보니까 허파 꽈리에도 세포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는데 허파의 기능을 생각하면 대부분이 가스 교환하는 놈이죠. 이놈이 타입 1 세포가 있고 타입 2는 서펙턴트라고 그럽니다. 이게 조금 미끈미끈하게 하는 윤활제 같은 걸 만드는데 이놈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허파 꽈리를 이루는 세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부분 이루는 타입 1이 있고 이건 가스 교환하는 거고 타입 2는 서펙턴트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럼 공기가 어떻게 가슴 안으로 폐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느냐? 원인은 압력차입니다. 압력차. 이 압력차에 의해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한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공기는 흐른다. 봅시다. 대기압은 760으로 딱 정해져 있죠. 근데 내가 공기를 내 몸 쪽으로 받으려면 내가 압력이 낮아지면 되죠. 압력이 낮으려면 부피가 팽창하면 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흉곽을 올리고 횡격막을 내리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압력이 떨어지죠. 얼마로? 757로.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공기는 씩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럼 내보내려면 어떡할까요? 횡격막을 위로 올리고 이제 가슴을 내리고 쥐어짜듯이 이렇게 하면 압력이 올라가니까 대기압보다 올라가면 공기가 나간다. 폐내압의 압력이 763, 760 나가야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 호흡을 받아들일 때 근육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갈비뼈 사이에 있는 이 근육들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만 횡격막이 조금 역할을 많이 하죠. 그림 보시면 횡격막의 수축, 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횡격막이 수축하면 밑으로 내려간다. 횡격막 수축은 배 쪽으로 횡격막이 내려간다. 그죠? 그 다음에 외 늑간근, external intercostal muscle contraction 하면은 바깥쪽에서 잡아주니까 흉곽이 늘어나는 겁니다. 밖에서 흉곽 땡기 늘어내고 배 쪽에서는 횡격막 수축하고 늘어나고 그 흉곽 자체가 늘어나죠. 그럼 압력이 떨어져서 밖에 들어온다. 호기 운동은 반대죠. 이거 보시면 횡격막이 이완됩니다. 쑥 올라가고 외늑간근도 이완되고 그러면 흉곽 자체가 잡아들고 그럼 이게 압력이 올라가니까 공기가 나가죠. 이때 조금 도움을 더 주려면 복부근육 팍 눌러주면 압력이 좀 더 올라가니까 공기가 쉽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만 탁탁탁탁 찍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하면 팔다리는 다치면 RICE라고 해서 Resting, Icing, Compression, Elevation 하면 좋아집니다. 근데 가슴팍 타박상은 오래 가요. 왜냐? 레스팅 자체가 안 돼요. 컴프레션 자체도 안 되고 아이싱은 할 수 있겠죠. 엘리베이션도 심장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엘리베이션 하겠어요. 그래서 가슴 쪽, 흉곽 쪽에 부딪히는 그런 타박상은 다른 부위보다 굉장히 통증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그죠? 상식적인 내용들이. 자, 이제 이 시간 마지막에 폐의 부피 용량을 한번 볼 건데 병원에 나가시면 PFT라고 Pulmonary Function Test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전에 다 합니다. 왜냐? Pulmonary Function이 좋지 않으면 수술하고 나면 기침을 못해요. 기침을 못하면 가래나 이런 것들이 이물질들이 폐에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의 균이 붙게 되면 폐렴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자,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볼륨이 있는데 이게 타이달 볼륨입니다. 한번 하는 이 타이달 볼륨이라고 한 500cc 정도, 70kg 같은 500cc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레지듀얼 볼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모르고 있는 공기의 여분량입니다. 이게 한 1200cc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너 폐활량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Total Lung Capacity, Vital Capacity라고 이렇게 하는데 VC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VC가 타이달 볼륨, ERV, IRV 다 합친 이 VC가 이런 거고 아까 전에 제가 숨 쉴 때 인식 못한 레지듀얼 볼륨까지 다 포함한 게 총 폐활량 TLC가 된다는 겁니다. 자, 임상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PFT라고 Pulmonary Function Test 해보면 뭘 제일 많이 보느냐 하면 노력형 폐활량, 그러니까 forced, 힘을 주라, vital capacity, 힘을 줘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했는 이 능력. 그리고 이제 FEV1이라고 있습니다. forced, 힘을 주라, expiratory volume at 1 second. 1초 동안 최대한 불 수 있는 거. 자, 이 용량,
힘줘 갖고 할 수 있는 이 용량. 그 다음에 이거 1초 동안 이 용량이 이게 이제 바로 풀모너리 펑션 테스트의 핵심인데 이놈이 좋아야 이제 수술하고 별 문제가 없어요. 자,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후 내쉬세요. 이렇게 됩니다.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실제 결과지를 보면 FVC, FEV1, FEV1과 FVC의 비율 이런 것까지 봐서 이 사람의 호흡 기능은 얼마다. 그래서 수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신 마취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술 기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마취과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모너리 펑션 테스트가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첫 시간 끝내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산소 이동하는 거, 이산화탄소 이동하는 거, 그리고 호흡 조절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